예, 이번 강좌는 모던 PHP 기초 강좌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그 기초 파트 1에서 배웠던 그 PHP의 어떤 기본 문법을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쭉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겠죠. 예. HTML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CSS라고 해서 예, 스타일 시트, 예,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러한 그 스타일 시트 스크립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HTML은 어떤 그 해당 문서의 웹 문서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거라면 이 CSS는 그 해당 웹 문서의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어떤 보여주는 측면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타일 시트 CSS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HTML에 대한 그 지식이 있다면 스타일 시트에 대한 부분도 어, 같이 이제 덧붙여서 학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부분들, 예,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런 그 HTML이나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까지 물론 여기에 뭐 jQuery 이런 것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jQuery라든지 예, 이러한 그 것들을 합쳐서 어,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론트 단의 어떤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론트 단, 즉 프론트 엔드 개발이라고 그래요. 프론트 단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HTML, 스타일 시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전문가라고 하는 어,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주로 이러한 HTML,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러한 언어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의미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PHP죠. 예, PHP. 물론 PHP를 이용을 해서 어, 어, 그 주로 만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HP를 이용해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러한 PHP나 그 다음에 JSP 그리고 ASP와 같은 이러한 언어들을 우리는 어, 서버단 언어라고 그래요.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어, 백엔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언어들, 백엔드, 즉 보이지 않는 부분, 백엔드,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처리 같은 것들은 이러한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이제 웹 개발자라고들 하는데 최근 들어는 이렇게 분리를 하죠. 프론트 단의 개발자들,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합니다. 시스템 개발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이런 그 개념이 별로 이런 그 상당히 모호했죠. 프론트 단, 그 다음에 웹 백엔드 단 이거 한꺼번에 웹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보여주는 측면의 부분도 그리고 뒷단에서 돌아가는 백단에서 돌아가는 이러한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웹 개발자가 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여주는 측면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어요. HTML 문서 자체가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어, 예전에는 간단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웹페이지에 대한 뭐 역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 화면 구성 자체가 복잡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어,
이 써봤던 스크립트 그 개발자들이 일일이 이런 그 프론트 단에서 그 처리해야 될 작업들까지 일일이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프론트 단과 그 다음에 백단의 어떤 전문가들, 즉 다시 얘기해서 개발자죠. 이런 프론트 단 개발자들, 그 다음에 백단의 개발자들을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만도 상당히 언어가 내용이 방대하고 그 처리하는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 상당히 좀 복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프론트 단의 전문가 지금은 이제 이런 전문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PHP를 학습하는 어떤 웹 개발에 대한 어떤 입문자로서 지금 학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깊이 있게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와 같은 이러한 언어들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러한 HTML, CSS나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또는 AJAX와 같은 이러한 그 개발 기법들은 언어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단의 개발자들이 또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웹 개발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부해야 될 양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공부하기에는 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입문자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HTML 언어, 그다음에 스타일 시트에 대한 기본 문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부분을 일단 정확히 모르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에이작스와 같은 이러한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지금은 현재 이제 PHP를 중심으로 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MySQL이라든지 지금 저희는 이제 MySQL을 가지고 학습을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이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그죠? SQL이라고 하죠.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또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학습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는 PHP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PHP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HTML에 대한 언어,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제가 물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학습을 할 거지만 제가 이 HTML이나 스타일 시트 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HTML이나 이런 이 프론트 단의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이러한 그 여러 그 관련된 태그들이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프론트 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PHP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어느 정도 문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로 이런 HTML과 PHP를 이용을 해서 웹 서버와 브라우저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내용을 처리를 해서 이런 프론트단에 뿌려주는 이런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프론트 단에 관련된 HTML이나 스타일 시트 이 세 개의 언어들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웹 서버 쪽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PHP나 JSP, ASP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만 웹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PHP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서버 설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의 과정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의 전송입니다. 즉 데이터의 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반 웹 브라우저에서 즉 일반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데스크탑 PC가 되겠죠? 클라이언트.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에 이제 웹 서버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앞에서 배웠지만 웹 서버에서는 그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죠. 요청과 응답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이런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지 요청을 하려면 그 요청 내용이 웹 서버에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요청 데이터가 웹 서버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웹 서버에서는 그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웹 브라우저 즉 여러분들 PC에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해야 돼요. 즉 이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는 즉 데이터의 전달이죠.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웹 서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있는 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서로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교환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전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로그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웹 서버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서. 즉 다시 얘기해서 로그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 입력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웹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되면 즉 다시 얘기해서 다른 말로 하면 로그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웹 서버에. 그러면 웹 서버에서는 이 입력된 전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해당 웹사이트 현재 뭐 이게 A 회사의 웹서버라고 할게요. A 회사의 웹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는 거죠.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그러면 이 중요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웹서버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즉 아이디나 이 패스워드가 현재 A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어, 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서버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MySQL을 사용할 거니까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웹 서버에서 자, 이 데이터 서버에 있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DB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즉 여기서 입력받은 아이디와 즉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DB에 있는 DB의 회원의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 회원 정보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비교를 해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DB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요청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해당 A 사이트의 회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을 웹서버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요청한 그 회원이 해당 A의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DB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요청한 그 사용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청한 사용자가 A 회사의 회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회원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을 하라든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요청과 응답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는 즉 메시지에 대한 교환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교환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전송이죠. 데이터의 전송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데이터는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이런 텍스트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데이터는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바이너리 데이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이진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을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전송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먼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할 때 보면은 이와 같이 아이디 입력란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입력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을 하죠. 로그인 버튼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입력할 때 이 입력 박스가 바로 인풋 박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태그 중에 인풋이란 태그 있죠. 인풋. 이 인풋이란 태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입력한 데이터, 사용자가 입력한 그 입력된 데이터를 웹 서버에 보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태그들이에요. 이러한 인풋 태그들, 물론 이런 인풋 태그들 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select라고 하는 태그들이 있죠. 이러한 그 select 박스와 같은 이런 태그들 있죠. 요거 지금 보시면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면 해당 리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리스트 선택한 리스트를 서버에 역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 이러한 값들을 처리하기 위한 HTML 태그 중에 폼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런 태그들을 전부 폼 태그라고 그래요. 폼 태그. HTML의 폼 태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HTML의 폼을 이용을 해서 주로 텍스트들을 전송을 합니다. 송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중에 get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post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요 get 방식과 post의 방식은 기초강좌 파트 1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방식 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post는 이제 헤더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고 get은 URL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이게 이제 전송을 하는 과정이죠.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내용들, 요청할 내용들을 송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송신을 할 때 get으로 get 방식이냐 아니면 post 방식이냐 이런 것을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 데이터 송신 방법을 메소드라고 그래요. 메소드.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메소드에 대해서도 쭉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폼 태그가 필요한 거야. 이런 폼 태그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HTML이라고 하는 그죠? 웹 문서를 나타내는 이런 HTML 언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TML에 있는 이런 HTML 안에 폼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즉 텍스트와 같은 이런 데이터를 송신을 하면 웹서버에서는 그에 대한 처리를 해서 역시 그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서를 먼저 폼이란 그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HTML 태그로 하나 만들게요. HTML로 해서 다음으로 해주시고요. 폼.html로 하도록 할게요. 자, 폼.html로 해서 자, 이렇게 HTML 문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폼.html 그러니까 확장자가 HTML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이제 HTML 요즘에는 HTML5를 이용하죠. HTML5 형식의 이러한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잘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헤드 태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문자 셋이 UTF-8로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뷰포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그 여러 종류의 모바일이 있다 보니까 그 뭐 해당 모바일에서 지원해주는 그 해상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HTML 태그를 일일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메타의 뷰포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해당 모바일 기계 해상도에 맞게 화면 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TML은 헤드가 있으면 바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바디 영역이 바로 실제로 화면에 그 보여주는 부분, 실제로 데이터 영역
본문 영역이 바로 이 body 영역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div라는 태그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보면 이 div라는 태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트 내용을 적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블럭이죠. 블럭이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form.html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자, 일단 로컬로 들어가고요. 로컬 호스트에 자, form.html 실행하면, 자, 이와 같이 to the right content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내용이 되는 거죠. 저장을 하고 HTML을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해당 웹문서의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폼을 만들어서 해당 HTML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요청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폼을 만들어서 해당 폼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웹 서버에 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폼을 만들 때,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div 태그를 이용을 했는데, 뭐 굳이 div 태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폼 태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폼 태그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폼으로 닫아 주시고, 자, 폼에는 해당 이 폼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폼의 이름을 예를 들면 폼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폼의 이름을 폼1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라는 거 있었어요.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는 ge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다? 포스트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포스트 방식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속성 중에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서버에서 처리할 문서, 그러니까 서버에서,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form.html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웹 서버에 전송을 할 거예요. 웹 서버에. 그러면 이때 이 웹 서버에서는 그 입력받은 내용을 처리를 해야 되죠. 즉 form HTML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웹 서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웹 서버에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php 태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php 파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php 파일들이 있었죠. 등등등 abc 뭐 z까지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러한 PHP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form.html에서 처리해야 될 웹 문서가 어떤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액션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 서버에 있는 문서가 p.hp다. 웹 서버에서 지금 form.html의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될 문서가 php다 라고 한다면 이 액션에 p.php 파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에서 처리해야 될 문서를 지정을 하고 있는 거야. 현재 form.html에서 전달된 내용을 웹 서버에서 처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수신을 해서 웹 서버에서 처리해야 될 페이지가, 예를 들면
뭐 a.php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서버에 있는 처리해야 될 파일이 되는 거죠. 요청에 대한 처리를 a.php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름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을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태그 중에는 이제 input 태그가 있죠. 예, input인데 텍스트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자, 텍스트, 그 다음에 이 input 요 박스에 대한 이름을 name이라고, 어떤 이름이냐, 예를 들어서 뭐 유저네임 뭐 이런 식으로 인풋 박스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해당 요 인풋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인풋 이름을 유저네임으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이제 바로 전송을 할 겁니다. 어디에? 서버에. 어느 서버에 어떤 파일에 a.php 파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송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input 타입에 submit이라고 하는 자, 타입 속성 값이 있어요. 자, 그리고 value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송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이름, 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input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띄어쓰기고요. 그래서 input이라는 태그가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바꿈하고 전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요 input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submit, 즉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된 내용을 웹 서버에 보내는 거죠. 웹 서버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아파치 웹 서버를 이용하고 있죠. 이 웹 서버 안에 처리해야 될 a.php라고 하는 파일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404 에러가 나와요. 요청한 URL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죠. 로컬로스트의 아파치 서버 안에 이걸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처리해야 될 a.php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큐멘트 안에 지금 보면 이제 form.on이라고 하는 HTML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같은 그 서버 안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클라이언트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서 그 내용을 웹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a.php가. 그럼 이 a.php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뭔가를 처리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낼 때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a.php에서는 그 전송된 데이터의 내용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을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을 때는 웹 서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트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